안녕하세요. 비정규직TV의 사회를 맡고 있는 사회자 홍석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초보센터장 정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센터에서 노동상담 및 사건 처리를 맡고 있는 박진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 상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센터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벤트 업체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바를 할 경험이 있어요. 알바 장소는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는데 사장님 차로 이동하며 매장 등을 홍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일을 하였고 차량으로 이동 시간은 왕복하여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어요. 일을 마친 후에는 일당으로 4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일용직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장님 차로 이동할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매우 궁금해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사연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을 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 그게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사건 한번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근로계약서 썼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슬기로운 알바생활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일이 55% 정도 나오고요.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65% 정도는 한 2년 정도 사이에 10%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연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일용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 하루를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뭐 일용직을 하든 뭐 일주일에 2번만 일을 하든 자기가 일을 하는 거면은 무조건 써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는 이제 지금 노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명시해야 될 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 40시간 이게 바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의 주 5일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 40시간 이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서 뭐 하루에 8시간 계약할 수도 있고 7시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법정 테두리 안에서 정한 시간이 이제 소정 근로시간인데 그거랑 또 휴일, 또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이런 걸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는 법 위반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이거는 일용직이라고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무조건 다 일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오해가 좀 있는 게 근로계약서는 뭐 노동자들한테만 뭐 적용되는 거다, 노동자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꼭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한테도 이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노동자라고 노동자도 사실 법을 잘 모르면 더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특히나 또 이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사장님들도 노동부에 출석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깔끔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은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인의 소개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뭔가 내가 그 지인에게 좀 서운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이틀 일을 하고 이틀 나가는데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너무 단시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써야 되냐. 사장님도 귀찮아하고 노동자도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노동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좋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얘가 너무 법을 잘 안 해 이러면서 뭐 그러면 얘를 과연 고용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시고요. 맞아요. 진짜. 그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쓰자고 대뜸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그 사장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법률 서비스라는 게 제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법률 서비스가 돈인데 큰 기업 같은 데는 당연히 빵빵하게 변호사도 고용을 쓰고 자문, 노무사도 쓰지만 그 영세하신 사업주분들은 그게 좀 부담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센터장님한테 다 얘기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이게 참 필요한 건데 분명히 법에도 명시해서 써야 되는 건데 참 아직도 제대로 된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연에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면 뭐 일한 시간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일하기 위해서 간 걸로 보면 제 생각에는 또 일하는 시간인데 근로 시간인데 또 거기까지 갈 때는 실질적인 일을 안 하는 거니까 또 일을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좀 애매한데 센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 다른 준비 없이 그냥 바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사장님과 같이 이동을 하려면 어떤 장소에 같이 사장님과 같이 모여 있다가 거기서 업무 준비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해서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총 시간들은 전부 근로 시간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선생님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가보세요. 선생님 출근하시죠? 그죠? 일을 위해서 출근하시죠? 출근 시간 그게 근무 시간 해당되나요? 제가 출근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시 반부터 출발해야 여기 오는데 그쵸. 센터에 오는데 그 시간을 그러면은 근무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업무 특성상 사실 이벤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일하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판단이 좀 곤란한데 굳이 그 행정 해석이나 이런 거 좀 출장에 관련돼서 이게 좀 관련성이 있어서 그걸 좀 비추어 보면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동을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동만 하고 거기서 일하는 거면 그건 당연히 근로 시간으로 보기 조금 무리도 있죠. 근데 다만 이동할 때 특히 이벤트 업체에서 이동할 때 내가 가서 이동만 하겠어요? 짐도 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근로 시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 해석에서도 뭐 서류나 기준품 등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에는 사용 종속 관계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용자의 뭐 감독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할 때는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동만 하는 거다. 그렇게 부수적인 일이 없고 그럼 근로 시간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께서 한번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써 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법 위에 더 피해보는 건 없으니까 꼭 작성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동시간 관련돼서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계약대로만 일시키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제가 볼 때 이 사례도 당연히 이동시간 이게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호의를 베푸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짐을 실른다거나 이런 건 사실 계약이 없는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아예 배제하고 서로 뭐 정의 민족이라고 정 이런 걸 좀 감안하고 그러니까 배제하고 한다면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동이 필요한 업무이면 그거를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부수적으로 일을 안 시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TV에서는 노동 관련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